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또 강의하는 날이죠. 예, 가종격이에요. 조금은 좀 제가 철저님에 대한 그 편을 들겠습니다. 저 밑에 제가 가종격의 결론을 내리면서 철저님 편을 들었어요. 그 이유. 철저님도 이 가정격론을 철저님이 세우신 건 아니에요. 적천수 원본이라는 것을 곧 명나라 때 작자미상이라고 그러지만 경도라는 분이 졌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에 이제 접어들면서 개국공신인 유배원이라는 분이 원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유배원의 원주라고 하지 않고 유시주 했어요. 임철조 선생은 중주를 했기 때문에 임시주 했고요. 원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 뜻은 뭐냐면 적천수 원본에 이 가정이라는 게 있고 가화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임철조 선생이 끌고 와서 사례명조를 넣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명조가 조금 현대명략적으로 이해하려면 조금은 과연 이게 종격이 될까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종과 가화장에서 이제 일반 명리자들한테 이 반격을 받는 거예요. 적천수는 종격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저는 뭐 적천수를 강의하고 또 적천수를 가지고 중화론을 가지고 박사를 땄기 때문에 저는 적천수 이론을 따르겠습니다. 임철조 선생과 입장이 같아요. 자, 가종이란 뭐냐면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종지상. 진종의 상이 진짜로 따르는 상은 유기인해서, 이거 이제 의문사나 마찬가지예요. 기자가 들어갔으니까 몇 사람이나 되겠는고, 몇 사람 안 된다는 뜻이겠죠. 가정 역시 가발귀신에서 그 자신이 발령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차하게 자꾸만 임 선생이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 유시주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풀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음을 먹기를, 제가 임철조 선생에서 입장에서 제가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장도 역시 본 역평자의 연구 논문 4. 중화사상에 의한 용신이론의 체계화에서 종격의 확장과 용신이론, 가정격의 용신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임철초는 종격에서 다시 진과 가를 나누었다. 가정이란 사주 중에 나를 도와주는 인수나 비겁이 월주나 시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주나 혹은 시지에 시지에 있어도 자원묘유에 아주 강한 기운이 있으면요, 그 기운을 버릴 수가 없어요. 시지에 있어도요. 그런데 첫 번째 사례명조가 아마 그 기운을 버렸다고 했을 거예요. 유시에 태어난 유시에 태어나고 살격이에요. 가살로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식신으로다 용신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기토일주니까요. 그랬을 때 일간이 도없는 듯 하지만 무용지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인비대운에 흐르면 평생 녹록한 삶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태어난 명주가 바로 운에 달린 명이다라고 하고, 진종과 가정의 차이를, 진종은 처음부터 사주체가 종언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한 것이며, 가정은 사주에 일간주의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면서 종도 못하는 경우 기회를 봐서 종을 한다는 이론이다. 요점은 결국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단 가정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대운이 종을 말리는 육신을 흐른다면 진정운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겁이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 대운에서 관산운으로 가면 반드시 귀하게 되고요. 식상운으로 가면 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인수가 몰래 생활하고 있으면 반드시 재성으로 행해야만 하고 관성이 있어 재성을 설계하면 반드시 식상대운으로 가는 것이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항이 임철조는 이제 다음 명조를 통해서 증명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 명조가 칠살격으로 나와요. 그럼 이 유금을 버릴 것이냐라는 것인데 솔직한 예로 저는 유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칠살격으로 보고 식신을 용신으로 잡았죠. 그런데 과연 진짜 식신이 일주가 이 포위되어 있는 수목에 더군다나 이 유금이 수를 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칠살격으로 자꾸 저 유금을 쓸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저도 의문을 가져요. 그러면 이 대운이 이 수운 때는 괜찮아요. 이제 금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봐서 보면 가종을 인정하는 이 입장에 가종을 인정하는 명조는 저는 두 개뿐이 없어요. 오늘 강의하는 거 345번하고 346번만 가종을 인정하고요. 가종제, 가종살만 인정하고 나머지 세 개는 일반격으로 풀어놨습니다. 칠살격 하나 풀었고요. 인수격 풀었고요. 왜 인목을 버리고 어떻게 금수를 따라가느냐, 살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또 문제였었고요. 이게 세 번째인가요? 이게 이제 정관격이에요. 이것도 이 기토가 있어요. 기토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정관격으로 저는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저와 임철조 선생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가종제격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345번이에요. 자, 봅시다. 자, 이거는 아주 임철조 선생도 잘못 설명하시고요. 또 설하고의 징이 또 역시 잘못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 명조가요. 둘 다 제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걸 왜 임자를 여기다 하나 붙였는가를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철조 선생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신금생원 맹춘이에요. 예, 이 노래 태어났으니까요. 천관으로 병정경신이에요. 예, 병정경신 있습니다. 예. 음양상극. 예, 음양상극이란 요 음양이 상극하는 게 아니라 금과 화가 상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금절화생, 금은 끊어졌겠죠. 해묘이 목국을 이루니까요. 지지로 일목당령했어요. 일시 인해 화목하고요. 격치 종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종살이겠습니까? 목국을 이루었으니까 신금일주의 종살이 아니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제죠. 정제격입니다. 종살이 아니고요. 제가 하도 진짜 종살인가 아닌가, 살자가 잘못됐나 뭐했나, 그래서 천미를 찾아봤죠. 천미는 더군다나 잘못된 걸 더 지적을 했어요. 천미는 이민월로 돼 있어요. 이민월이 맞아요. 그러니까 종살이라는 걸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지 이 병인을 잡으신 거예요. 철저 선생이 살격을 무조건 하시려고. 이 5개가 다 살격으로 잡아놨으니까요. 일단 이거 종제입니다. 운주 수지, 수운으로 그러니까 살이니까 생목 조화, 화를 도우니까요. 그래서 일무흉처, 하나도 흉한 곳이 없었다. 연등갑방하고요. 유현재로부터 해서 군수까지 됐어요. 이 현이란 면이죠. 군수가 되고요. 생삼자 개수발이라고 했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따지겠습니다. 천미도 잘못되고 징이도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철저님의 무성의가 드러나는 명조 설명이시다. 일시 인해 화목해서 격치 종살이라고 했는데 화목이면 신금일주가 종제가 된다.
지지가 인해 이 해인으로 반방학국 반국을 이루니까 이명저는 월지가 병인월로 되어 있는데 정묘년에는 병인월이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의심이 돼서 설화고에 증의를 찾아보니까 이민월로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화고는 또 월간지를 이민월로 하고서도 해설은 철저님의 설명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대로 해놨어요. 설화고 증의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인들은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성의가 없고 실수를 하였다고 하겠다. 더하여 이민월이면 천간으로 경임합파 목을 하죠. 그래서 신금일주에 시간의 경금인 겁제에 의지하기는 무리인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종세를 하지 맞죠? 종기를 안 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력을 따른다는 것이죠. 때문에 대운이 일주를 돕는 인비운을 흐르면 불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343번. 이거 프로그램 볼 것도 없습니다. 치수법은 생략하겠죠? 왜냐면 총살격이 아니고 가정적 격이고요. 목으로 다 화했을 겁니다. 345번 볼게요. 이거 46번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금 못 쓰죠? 여기까지예요. 이 경신신유가 들어오면 이 사주는 끝납니다. 오기체니까요. 싸움이 일어나죠? 진짜. 예. 오늘 마지막이에요. 346번이에요. 이건 종살격입니다. 예. 왜 살이냐? 해면미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 정화 이거 잘못하면요 이 인수 편인 이거 살로 쓸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김이 뭐죠 일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그래 지금으로 사주 보면 이거 목화로 흘러야만이 좋은 사주가 될 텐데 목체 금토용조 불용을 해버렸어요. 저도 그냥 해면이 목국을 이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살로 해석하겠습니다. 네. 자, 기토생어 중춘이에요. 그래서 중춘이란 곳 묘월입니다. 춘목 당령하고 회국을 했죠. 애매미 목국을 했고요. 시간 정화가 연상의 개수한테 극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토는 또 회국을 하고요. 이건 인정할게요. 부득불하게 종살이다. 우리도 부득불하다 그렇죠?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부득불하다. 과갑 출신으로서 사지관찰까지 되었다. 도지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자, 제가 총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정격론을 총평해야 할 듯하다. 그동안 철저님의 명쾌한 해설로 역평자 저예요. 설득해왔고 특히 박사 논문까지 취득하게 하여 준 믿음이 조금은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 물론 철저님은 적천수의 원문과 원주에 의해서 중주를 하신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가 가죠. 따라야죠. 그러나 역평자 저로서는 평과 해석을 하는 입장이에요. 평을 해야 되거든요. 평가를 해야 되니까 평주는 틀립니다. 중주하고 중주를 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줄을 달면 되는 거예요. 쫓아가니까요. 그러나 역평이라는 것은 번역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되니까 과연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평가를 해야죠. 무조건 따를 수 없는 에러점이 있다는 것을 독자분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의 사례명조는 총 5개인데 342번은 칠살격, 333번은 43번은 인수격, 344번은 정관격으로 나오고요. 오직 345번과 346번만 가종제와 가종사래요. 근데 이건 345번은요 철저님을 정사격으로 보시죠. 가종사를 앞으로 각계에 관심 있는 명리학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화장이 계속되는데 이 장도 역시 궁금함과 아울러 불안감이 엄습해와요. 이 가화장도 제가 논문을 쓴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346번이네요.
예, 목으로다 이제 하면 됩니다. 수도 괜찮아요. 목이용시입니다. 또 이 금문이 들어오죠. 예. 천간의 금문은 저 정화가 잡아주는데, 지지로는 신유 금문이요. 예, 목과 싸워서 이 사주가 엄청 고생을 할 겁니다. 지지로 신유대원 들어오면요. 예, 예, 그렇죠. 예. 천간 무기토는 관계 없고요. 예, 경신금은 저 정화가 막아줘요. 인수가.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민스러운, 뭐 이거 제가 뭐 프로그램으로 봐도 7.5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토가 3.1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프로그램에서 해묘미 미토의 하파 기운을 잃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써놓은 겁니다. 아직은 프로그램이 물론 확까지 잡는다는 것은 좀 너무 디테일하죠. 예를 들어서 아직도 AI 가지고 명리학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파까지 볼 정도로 AI가 잡아준다면 뭐 명리학자 필요 없겠죠. 이제는 앞으로 앞으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명리학은 AI로 풀 수가 없어요. 약간의 뭔가 있죠. 디테일이 아니라 그 미묘함, 그 글자의 틈 사이로 들어가는 정신적인 문제 뭐 이런 게 있어서 AI로 풀기에는 명리학은 좀 한참 걸릴 것이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도반들은 그렇게 너무 AI로 다 명리학을 풀면 어떨까라고 하는 건 약간 맞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권 16 가화장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은 고민대로 이제 제가 끙끙거리고 좀 풀어볼 문제, 제 숙제죠.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좀 고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